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. 스님, 요즘 많이들 MBTI 성격 유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명상심리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여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요즘에 그 MBTI 성격 유형 나누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, 그죠? 네, 뭐 거기 보면은 외구형, 또 관리형, 분석형, 뭐 탐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뭐뭐다 하고 서로 이제 젊은이들까지는 무슨 유형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. 그게 이제 명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거 되겠죠. 네. 명상심리에서는 그래요. 그 명상의 근본을 두고 보면은 어떤 유형을 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한계하는 일종의 어떤 바운드리를 주게 되고 프레임을 주게 되고 본체에 태어난 그 업식에 고정화되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, 원래. 그래서 원래 성격 유형을 나누거나 또는 분석하거나 또는 그 자기 어떤 유형을 나누거나 이런 걸 분류하는 것은 명상은 상당히 금기로 삼습니다, 원래. 그래서 MBTI나 이런 거는 이제 융이 그 프로이드의 제자인 융이 그 MBTI하고 또 만다라 미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지금의 추세는 미국의 그 심리학계의 추세는 명상 쪽으로 이미 와 있고 또 실리콘밸리도 뭐 백인의 명상인을 중에서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세미나 열고 모든 트렌드가 상담도 그렇고 교육, 뭐 심리 모든 게 다 이 명상 쪽으로 창업이나 아이디어 이 창출도 명상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본인이 해왔던 습기가 이런 유형으로 있다 하고 그냥 참고 정도로 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좀 위험한 부분은 그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이런 유형을 고정화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그 바운드리를 한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그걸 고정시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네 이거죠. 그러니까 달라졌네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저 부분을 고정화시키면 저 사람은 달라질 수가 없게 되는 성향이 있게 되거든요. 막는 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참고적으로 그 뭐 정을 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뭘 할 때 하는 것도 이제 위험한 게 참으로 점치로 댕기지 마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묵꿀이라 그래서 이제 물으로 댕긴다 그랬어요. 그걸 보고. 우리가 묻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가족이나 형제나 선배나 후배나 이런 어떤 것들에게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대화 상대가 좀 없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묻는 대상이 이제 그런 점이나 어떤 답해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은 그런 데서 이제 뭔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남한테 묻는 거거든요. 묻는데 그 묻는 그 귀에 상대방이 답을 잘 좋게 해주면 좋은데 잘못 얘기하면 귀에 걸려버려요. 귀에 걸리면 나쁜 얘기를 듣게 되면 귀에 걸리면 그 사람이 그 귀에 걸린 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고정화시켜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죠.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고 또는 자신을 한계하는 이 부분을 못 벗어나는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몇 월 달에 잘못하면 사고 나거나 죽어 그러면 처음에는 별가지 들리지만 나중에 귀가 뱅뱅 돌면 진짜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굉장히 우리가 말과 일관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 한 생각에 굉장히 무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하는 말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MBTI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유행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번져가고 있지만 현재 그 미국이 그 1900년부터 80년대까지 새로운 그 명상적인 부분을 도입하면서 심리학계가 변화하고 있거든요. 그런 과정에서
한 40년 전에 생긴 뭐 MBSR이라든지 가파진 교수가 만든 그런 명상법 도입되는 것도 그런 유형의 부분을 이제 그 배제시키고 한계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돌다가 쭉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한참 그 상담과 명상과 짬뽕된, 그러니까 상담이기도 하고 명상이기도 한데 상담이라 말할 수도 없고 명상이라 말할 수 없는 어떤 애매한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계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주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. 지금도 이 성격 유형의 어떤 부분을 자신을 고정화시키고 어떤 그 프레임에 자기가 고집에 갇혀버리면 자신의 그 한계하는 부분을 못 벗어나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사실 MBTI 이런 부분은 좀 안 보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우리 명상에서 보게 되면,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부분의 관계가 습성에 지어진 어떤 습기로 지어진 바탕으로 사고고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정보화되는 과정에서 기억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는 관계를 말하는 건데,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입력되고 어떻게 보는 유형을 전 총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쭉 질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좀 재미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이제 자기 그 성향이 뭐다,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꿔 얘기하면 체질이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우리가 체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. 사실은 난 체질이 뭐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거든요. 그 명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고정화시키는 걸 타파하는 방법이에요. 그 이제 그 고정화시키는 게 뭐냐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유전적인 문제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능적인 부분부터,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부터 다운받은 종족 보존 본능적인 성적인 성욕, 수면욕, 식욕, 명예욕, 이런 네 가지가 가장 본능적이라고 보잖아요.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고정화시키거든. 고정화시켜서 이건 바꿀 수 없다, 숙명이다, 운명이다,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명상에서는 그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. 뇌의 가소성, 뇌의 구조도 우리는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뇌에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.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유전자 게놈,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서 만들기도 하지만 인위적인 부분이죠. 그러나 우리의 갖고 있는 습성이 주어진 그 습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유전자 잘라서 또 생겨요. 그럼 어디서 생기냐? 마음에서 바꾸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마음에서 바뀌어야 가능해져요. 그러니까 또 본능 유전자 부분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도 그래요. 수면욕은 우리 인간이 그냥 보통으로 얘기하면 잠은 인간이 하루에 한 번씩 안 잘 수 없죠. 그 자고 나면 겉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숙면을 취했을 때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개운치가 않죠. 컨디션도 나쁘고. 그러면 인간은 왜 하루에 한 번씩 잠을 자느냐?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이 명상적 패턴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내면의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명상적 사고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른 거고 차별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. 이것이 다른 거고 다르다.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두 발로 걷는 거는, 징지표도 걷는 거는 양손이 있으면서도 네 발이라고 볼 수 있죠, 인간도. 근데 징지표 서서 걷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뭔가 가장 그 머리를 하늘로 천 개의 기운, 여기가 이제 그 숨골이거든요. 숨골이 그 천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. 그래서 상단자가 만나는 부분이 손과 채인데 그 기운을 하늘을 받아서 머리를 들고 가는 건 인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동물들은 기어서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그 무슨 동물이더라,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그 동물은
땅을 기어다니는데 하늘을 볼 수 없대네요. 눈이 올라가지 않는 데까지. 그 앞에 밖에 못 보는 거야, 항상. 그러니까 그 사람, 그 동물이가 보이는 세상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김과 자세, 모양이란 것은 어떤 형성되는 과정에 변하는 과정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잠자는 것도 잠을 잘 때는 힘을 빼고 릴렉스하는 과정에서 멜라토닌 성분이 나와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면역성 그런 항산화 물질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다음날 회복돼서 헛되지는 건데, 명상에서는 잠을 안 자고도 그 항산화 물질을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오게 하는 게 명상의 깊이에 따라서 잠자고도 큰 효과를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잘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습기가 남아 있잖아.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는 잠을 자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바꿔요. 그 명상은 이제 그걸 깨는 걸 공부시키는 거야. 그게 쉽지가 않죠, 사실은. 누가 똑같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. 잠자는 곳하고 침대가 있고 방이 있는데. 쉽지 않잖아요. 그렇지만, 그렇게 고정화된 거라든지. 그 다음에 식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입맛으로 먹고 맛있는 걸 먹다가 어느 때가 되면 건강식으로 먹게 되고 뭔가 점점 좀 달라지죠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배가 고프면 남에게 그 먹을 걸 양보해야 안 해요? 배고프면? 안 하지. 근데 어느 때 배가 고파도 양보할 때가 있어요. 그 인간에게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차원 관계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우리의 사고 패턴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. 우리가 어떤 기준을 뒀을 땐 착하고 어떤 기준을 뒀을 땐 나쁜 거냐. 자, 내가 배고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먹는다. 나쁜 건가요? 아니지. 그렇잖아요. 근데 또 내가 배고파도 남이 배고프니까 내가 내 걸 나눠서 줘. 난 안 먹어도. 우리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배가 고파도 너 먹을 거 줘요.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는 걸까? 인간의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인간이 어느 한계하는 부분을 두고 본래 어떤 자꾸 이렇게 구분지려고 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걸 어디다 좋다 구분 줄 수가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검은 거냐 흰 거냐 묻는 거 똑같아. 그 마음이 묽으냐 뭐 이거 시냐 밝으냐 이렇게. 그러면 그 마음의 유형이 네가 이랬다 저랬다 성격이 이렇다 고정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. 그죠?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의 그 습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가질 수는 있으나 아주 고정화해서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그걸 본인이 깨우치고 알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식욕, 수면력,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것도 그렇죠. 명예욕도 같은 것도 우리가 명예라는 것은 자기를 이제 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원래 풀어야 되는데 명예욕이라는 것은 이제 감투 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. 보통 이 세간에 쓰는 말들은. 근데 감투를 쓰는 그 명예는 우리가 이제 귀로 보거든요. 세상을 나눌 때는 손, 귀, 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손은 자손을 번책하는 거고 귀는 명예, 권력 그래요. 부는 돈 버는 거, 부자 되는 거, 재벌 되는 거죠. 부자 그 목적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돈을 많이 취하면 명예나 권력 갖기는 어렵습니다. 돈으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죠. 그 다음에 자손을 번창케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너무 권력이 세거나 가지고 자식이 절대 크지 못해요.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묘하게 이렇게 연결돼 이상하게.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치우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는 인간관계의 그 부분을 보고 설명하게 되면 명예욕이라는 것도 인간이 규정지어서 한계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, 사실은. 진정한 명예는 무엇일까요, 사실은? 응? 이 명예라는 것은 그 존중하는 의미예요. 명예라는 이 부분은. 존중받는 의미. 그러면 내가 남보다 귀하다 하는 얘기는 귀하지 않던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잖아요. 명예생활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. 그런 차별과 차별지와 예를 들어서 그 서열이 있고
이 순서가 있잖아요. 순서가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는 바꿀 수 있지만 순서는 바꾸기가 어려워요. 순서는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 이렇게 나오지 이 순서를 어떻게 바꿔? 못 바꿔요. 이 순서가 깨지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셔서 새 엄마를 얻었는데 너무 젊은 엄마들은 자식들이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아. 그럼 이 순서가 깨진 거지. 엄마, 아버지 순서가 안 맞으면 이 집은 깨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서는 그런 의미야. 그러니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못 바꿔요. 순서입니다. 근데 차례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바꿀 수 있어. 그게 다른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고정화되는 것들이 순리로 가는 것들이 거기서 어떤 작용에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생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이제 명예욕이죠. 그 명예욕이라는 것은 명상에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명예욕에 대해서 세간에 아는 명예욕을 명예욕으로 보지 않아요. 귀한 거를 보긴 하는데 귀한 건 뭐냐면 당신과 나는 귀한 인연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서로 존중 의미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귀하다는 부분이잖아. 그래서 어떠한 성격 유형을 나누거나 또는 그 심리 테스트를 하거나 하는 것은 명상심에는 금기를 삼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에 하는 것들은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갔어.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에디그램이 또 있어요. 밑에가 비슷한. 에디그램이라고 9개 유형으로 나눠서 9, 9, 80을 해서 성격으로 나누는 게 또 있거든요. 그것도 이미 서양서 이미 한몰 뒤로 이렇게 몰아놨습니다. 그래서 명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. 그 한계 벗어나 단계가.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이 성향이 있다는 부분은 얘기하고 참고할 수 있으나 그 성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업습의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 업습의 결과물이 뭔지 알다면 내가 새로운 업습의 결과물을 바꿔준다면 새로운 풀이 또 하나 생기겠죠.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. 그 가능성을 무한하게 보는 거지. 그게 이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. 응? 어떤 것도 체질도 나는 뭐 오이 있다, 뭐 알레르기가 있다. 근데 이 알레르기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 왜 그러냐면 심리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. 웬만해서는. 그다음에 이제 체질적으로 공부를 선천적으로 받아준 아주 그 생이지지 같이 태어나면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있어. 생이지지라고 있어. 근데 태어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뭐 글도 쓰고 못 쓰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새 설명을 내가 한 번도 쓰고 영어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.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고. 그죠? 그게 이제 전생의 기억이죠. 기억이 소멸되지 않고 다운받아서 그대로 와서 나타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것들은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AI가 기억하고 그 빅데이터 가지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주고 있지만 그는 그를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응? 인간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를 나라고 생각하고 고정화시키는 한계는 부분이 여기에 바로 어떠한 유형이다 나누어서 구분할 때 쓰는 거를 우리는 고정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. 이해됐어요? 사람을 본다면 컴퓨터는 요런 컴퓨터 저런 컴퓨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U형이고 요건 T형이고 요건 C형이야. 사람도 성격은 너는 외교관형이고 관리자형이고 분석형이야. 뭐 이렇게. 그러면 외교관형에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있는가? 그러죠. 근데 그렇게 고정화시키는 성향이라는 부분을 참고하면 그냥 뭐 재미로도 어느 한 단계의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를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느꼈을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장애스럽게 느끼고 나는 그런 유형이 되는데 하고 보면 한계하는 부분이 같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바운드가 생겨버리잖아. 그래서 노 바운드리. 응? 원래 없다. 누가나 무한하다. 예? 창조적 근본을 갈 수 있는 무한한 한계.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. 그래서 MBTI는 참고로 그냥 할 수는 있으나 고정화시키는 위험이 있다.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깊이를 공부해서 자신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명상적인 사고의 패턴에서 깨달아가는 과정과 회복되는 과정을 갖는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자신을 고정하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관계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.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고정화시킨 게 강한 게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. 그것을 우리는
다른 말로 또 삿된 것은 파한다 해서 파사현정이란 말도 있어요. 삿된 건 파하고 발은 정에 들어간다 이런 말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